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도 유독 돈 이야기가 나오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그런 순간 말이죠. 어떤 분들은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저 이 상황을 빨리 피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왜 돈 이야기가 이토록 우리를 불편하고 숨 막히게 만드는지 그 깊은 속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곳은 여러분의 돈에 대한 고민이나 감정을 조금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러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되어 드릴 겁니다. 그러니 잠시 복잡한 생각들은 내려놓고 그저 편안하게 우리와 함께 여러분의 솔직한 감정들을 탐색해 보는 건 어떨까요? 왜 우리에게 돈은 이토록 말하기 어려운 주제가 되어버렸을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돈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 슬쩍 재산이나 수입 이야기를 꺼냈을 때 갑자기 식탁 위에 묘한 침묵이 흐르거나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요즘 수입은 좀 어때? 집은 어떻게 돼가? 같은 질문을 해올 때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목구멍이 꽉 막히는 듯한 답답함을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어쩌면 이런 상황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벌어지는 일은 아닐 겁니다. 밤늦게 혼자 불을 끄고 통장 잔고를 확인하거나 지난달 카드 내역서를 꼼꼼히 들여다보다가 저절로 깊은 한숨이 터져나왔던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얼굴 근육은 나도 모르게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평소보다 호흡이 가빠지거나 깊은 숨을 쉬기 어려워지는 듯한 신체적인 불편함까지 동반되기도 하죠. 우리는 분명 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도구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그 돈을 마주하고 이야기해야 할 때면 마치 뜨거운 감자를 쥐고 있는 것처럼 쉽게 잡을 수도 놓을 수도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이 답답하고 숨 막히는 감정은 단순히 내가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감정만은 아닐 겁니다. 그 뒤에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깊숙이 뿌리내린 복잡한 심리적 이유들이 얽혀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이런 감정은 결코 혼자만 느끼는 특별한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당신과 똑같은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그중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사람의 능력과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돈이 그 사람의 성공 여부나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저울처럼 여겨지곤 하죠. 그래서 돈 이야기를 할 때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평가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면접관이 지원자의 이전 연봉을 묻는 순간 지원자는 자신이 숫자로 환원되어 평가받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월급이나 자산 규모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마치 내 존재의 가치를 시험하는 듯한 압박감으로 다가오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려는 심리가 발동하게 되죠. 혹시라도 내 수입이나 자산이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혹은 내가 가진 돈이 적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살까봐 은연중에 긴장하고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의 액수가 곧 나의 능력, 나의 성실함, 심지어는 나의 인격과도 연결된다고 무의식적으로 느끼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돈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적 방어막을 세워야 하는 일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평가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숨기거나 혹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 애쓰며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불쑥 찾아올 때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마치 내가 가진 돈의 액수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성실함, 나아가서는 한 인간의 가치까지 대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무거운 부담감 속에서 우리는 혹시라도 타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혹은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거나 비웃음을 살까봐
은연중에 자신을 숨기거나 실제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 애쓰며 또 다른 종류의 심리적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곤 합니다. 하지만 돈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숨 막히는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타인에게 평가받는다는 느낌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다른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느낌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종종 완벽함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죠. 특히 돈 문제에 대해 있어서는 현명하게 관리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착실히 저축해야 한다는 등의 보이지 않는 압박이 더욱 강하게 느껴지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저축액이 타인보다 적을까봐 걱정되고 아직 갚지 못한 빚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질까봐 두려워지며 심지어는 지난달 충동구매로 불필요한 지출이 많았다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될까봐 은연중에 부끄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마치 나의 통장 잔고가 나의 게으름이나 무능력을 증명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죠. 이런 생각들은 우리를 깊은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뜨리곤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속 깊이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일까 하는 자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가 나오면 나의 재정적인 약점이나 부족함이 고스란히 드러날까봐 불안하고 결국 그 대화를 회피하려 들게 되는 겁니다. 마치 가면을 쓴 채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연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남들 앞에서는 능숙하게 재테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집으로 돌아와 카드 명세서를 숨기기에 급급한 자신의 모습에 홀로 절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부끄러움과 회피는 우리를 더욱 고립시키고 돈 문제에 대한 건강한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과거의 상처가 떠오르는 느낌 때문입니다. 어쩌면 돈에 대한 우리의 불편함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부모님이 돈 문제로 자주 다투시던 모습, 혹은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는 학용품이나 장난감을 우리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라는 말과 함께 포기해야 했던 서러운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경험들은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아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당시에는 그저 막연한 서러움이나 상대적인 결핍으로 느껴졌던 감정들이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된 지금 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치 잊고 있던 옛 상처가 다시 터지는 것처럼 불쑥불쑥 불안과 두려움으로 되살아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릴 적 부모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살았던 사람은 지금도 돈 얘기만 나오면 이유 모를 불안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내가 그때처럼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어떡하지? 돈 때문에 또 소중한 것을 잃게 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다투게 될까? 하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에게 무시당했던 아픈 기억이 떠올라 알 수 없는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어두운 기억의 파편들이 현재의 상황과 섬뜩하게 겹쳐 보이면서 우리가 돈을 단순히 숫자가 아닌 아픈 과거의 상징으로 여기게 되는 건 아닐까요? 이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는 현재 우리의 돈에 대한 태도와 감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현재의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한 번쯤은 용기 내어 돌아볼 필요가 있는 지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돈을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흘러가는 거대한 흐름처럼 느껴질 때 극심한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은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장바구니 물가는 끝없이 치솟고 예상치 못한 경조사비나 병원비 같은 지출이 갑자기 생겨나 우리의 계획을 송두리째 흔들 때가 많죠. 아무리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끼며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내가 대체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허탈함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사정없이 몰아치는 망망대해의 한가운데서 작은 배를 타고 홀로 맞서는 기분일 겁니다. 아무리 힘껏 노를 저어도 파도에 휩쓸려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극심한 무력감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돈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재정 상황을 넘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불공정함이나 불확실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도 왜 항상 제자리일까?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깊은 좌절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통제불능의 감정은 우리를 숨 막히게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이러한 통제불능의 감정은 우리를 숨 막히게 하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예 꺼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크고도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곤 하죠. 마치 망망대해 위에 홀로 떠있는 작은 조각배처럼 거친 파도에 흔들리면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과 불안함이 엄습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물가는 끝없이 오르고 예상치 못한 지출은 언제나 불쑥 고개를 내밉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내가 뭘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기 쉬운 거죠. 이런 상황들은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바꿀 수 없는 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세계 경제의 불안정한 소식이나 끝없이 치솟는 물가 상승률을 바라보면 그저 한숨만 나올 뿐이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무력감을 느끼고 결국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숨이 턱 막히는 답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돈 때문에 숨 막히는 4가지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모든 감정은 결코 여러분 혼자만 겪는 특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보편적인 감정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감정들로부터 벗어나 조금 더 건강한 마음으로 돈을 마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때입니다.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돈이 결코 여러분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은 그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가 돈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치 연필이 글씨를 쓰는 도구이듯 돈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연필이 부러졌다고 해서 글을 쓰는 사람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껴도 괜찮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곤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와 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지금 당장 원하는 만큼 돈을 모으지 못했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고 해서 자신을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는 지금 이만큼의 여력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거울 속 자신에게 지금 이대로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과거의 경험이 남긴 상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나 과거의 실패가 돈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돈은 더러운 건 돈 때문에 가족이 불행했다와 같은 기억들이 무의식 중에 돈에 대한 경계심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상처를 외면하기보다 내가 이런 경험 때문에 돈에 대해 불편함을 느꼈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한 번에 풀기 어렵듯 돈에 대한 우리의 감정 역시 오랜 시간 얽혀온 결과일 테니까요. 그 얽힘의 시작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작은 부분에 집중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물가 상승이나 세계 경제 흐름처럼 개인이 바꿀 수 없는 거대한 요소들에 대한 불안감은 어쩌면 당연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지출을 기록해 보거나 작은 금액이라도 저축을 시작하는 것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죠.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선물해 줄 겁니다.
마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노를 저어 나아갈 방향을 잡는 것처럼 말이죠. 비록 파도를 멈출 순 없어도 배의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 돈 때문에 숨 막히는 이 네 가지 감정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감정들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돈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깨달음, 부족함을 인정하는 용기, 과거 상처에 대한 이해, 그리고 통제 가능한 것에 집중하는 작은 실천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돈과의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작은 시도만으로도 우리는 분명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도 애쓰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